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19년도 마지막 월인 12월이 되었네요. 정말로 작년 2018년도 10월, 9월달부터 10월에 증시, 그리고 올해 8, 9월달에 급락장을 지나서 또 11월달에 힘든 한 달을 또 버텨내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좀 변동성도 많고 위아래 출렁이도 많지만 그래도 12월 달 분명히 12월 중순 이후에는 그러한 모든 부분이 개선되는 한 달이 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크게 반등을 해줄 거란 믿음으로 12월 달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장중 또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마이너스 6%에서 또 상당 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변동성을 키웠던 하루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2주 전에도 똑같이 언급을 드리지만, 시장은 분명 12월 15일 중순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변화의 모습은 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이 기간 보릿고개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힘내서 이겨 나가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35개 품목에 대해서 면제한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만 진행을 했었는데 하락 마감을 했었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락은 불가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주말에 제조 PMI가 50을 상회하고 7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장중에 중국 차이신 PMI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오늘 증시 좀 큰 폭의 반등을 기대했었으나 뭐 여전히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어요. 오전에는 알테오젠 호재로 인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 같이 올라가는 거 싶더니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초 5G 쪽 섹터의 강한 수급 이후 IT 반도체의 동반 강세, 그 이후에는 하루 종일 휴대폰 부품 쪽.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도래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는 종목들만 강하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소외받는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가는 종목들을 오늘은 참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시장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나, 프로그램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매도가 나와버려요. 프로그램을 치다가 일정 부분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그쪽에 매도가 나와서 전부 다 윗꼬리를 다는, 어차피 지수도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윗꼬리를 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도 크고 지금 단기 반등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내일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내일까지 반등 보고 수요일장부터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서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15일 이후를 힘들지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외인들은 18일째 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를 보면 예전에 뭐 2013년도 15년도 보면은 한 달 이상 네 매도한 적도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뭐 한 달 거래를 해봤자 20 몇 거래일 되겠죠. 그 정도의 매도가 분명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확실히 포지션을 바꾸는 시점을 차분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일 장 마감 직전에 알테오젠 기술 수출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점 상한가를 갔었고요. 장 초반에 디알텍이라는 종목이, 이건 넣어야죠. 오늘 저희가 매매한 종목이 디알텍이기 때문에 디알텍이라는 종목이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또 시장에 강한 수급과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또한 ST큐브가 신약 물질 관련 이슈 등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닥권에서 이러한 제약주들, 이슈가 있는 제약주들은 여전히 이슈가 터졌을 때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네, 아직도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시장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이어졌고, 뭐 장 초반에 삼성출판사가 이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아기 상어가 이 그 인형이 총알을 막아줘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이슈로 네 단기 반등을 한 번 더 했던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가 좀 밀렸는데요. 내일 어차피 산둥성 고위급 관료가 이제 국내 방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이런 고위급 교류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면담을 하면 뭐 일정 부분의 이슈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왕이 부장의 방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잘 하시는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오늘 보면 수급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웨이 상승이 나왔고 7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장 초반에 외인들이 통신장비 쪽, 그 다음에 IT, 제약, 운송, 그러니까 운송이 HLB니까 이쪽으로 전부 다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군데군데 들어오다가 빠져나가는 이 수급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수급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 군데군데 빠질 때 뭐 5G를 작살내 놓고, 여기 빠질 때 제약을 작살나고, 여기 빠질 때 IT 올렸던 거 전부 다 빼버리고, 약간 이제 그 배틀을 좀 짧게 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고, 외인도 단타를 엄청나게 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시장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까지 외인들 네, 4천억 가량 추가 매도가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최장 23거래일, 뭐 24거래일 정도니까 앞으로 뭐 많아야 뭐 한 10일 정도 더 매도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 볼게요.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만 판단을 하고요. 자, 지수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시장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지금 구간입니다. 이 역배열에서 주가를 지금 올려 세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장기 이평선이 누웠을 때,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쯤 되면,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되겠죠. 그때 되면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뭐 변동성을 여전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을 돌려주기를 바라야죠. 그럼 지수적으로 보면 이 구간, 즉 여기를 깬 구간이 언더슈팅, 즉 쉽게 나오지 않은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고 해서 이 구간을 빼버리고 놓는다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쌍바닥을,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제대로 터져버려서 이거는 나오지 않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이제
뭐 예상치도 못한 뭐 블랙스완 같은 이슈가 터진다면 뭐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만한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종목들 좀 볼게요. SK케미칼 오늘은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네, 원칙에 맞춰서 딱 정확한 타점에서 매매가 들어갔고요. 매수 타점은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1차가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여기서 매도, 그리고 다른 계좌에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다가 여기에서 돌파할 때, 그리고 여기 고점 달 때 매도,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은 오늘 단기 눌림목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3일선 음봉의 하단을 노리고 매매를 했는데 아랫꼬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뭐 더 보지 않고요. 음봉이 길어졌을 때 뭐 11선 부근에서 반등 주는지만 좀 보고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오늘 자리 지켜주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나오지가 않아서요. SK 바이오 랜드도 오늘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거의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만 121선에서만 붙어서 매수를 하다가 그냥 여기서 전량, 그리고 내려올 때 전량 매도를 해서 뭐 수익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내일장도 한번 봐보고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프로젠 KIC는 오늘 약 상승을 줬죠. 한 3% 구간에서 장 초반에 돌파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 시가 떠서 눌렸다가 이 구간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좀 하고 내려와서 힘이 없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손절 처리를 하고 다시 봐보려고 해요. 굉장히 운전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종목을 핸들링 하는 주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이 매매 형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하단에서만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엄청난 거래 대금은 터트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HLB는 큰 흐름은 없었어요. HLB는 큰 흐름은 없었는데 이 A프로 넥스트 사이언스 이제 세 종목을 같이 놓고 보는데 넥스트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공시가 나왔죠. 이 투자 조합 해제가 되면서 진양고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보유 수량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투자 조합 해제로 인한 이슈가 최대 주주로 올라갔다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장 막판에 급격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간에도 좀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내일은 추격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의 자리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눌림목에서 마지막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횡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추격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HLB 생명과학을 오늘 조금
네, 매수를 해봤는데 동조화 현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그냥 이 금액대를 기준으로 이 금액대를 깨면 뭐 정리를 하던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61선까지 찍고 가는 흐름을 줄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방송 기억을 하시면 아시는 분이 있으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미코라는 종목을 매매를 제가 했었는데, 미코를 여기서 첫 매매를 음봉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끌고 가서 뭐 매도하고 다시 이 구간 왔을 때 물려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음봉을 3번 맞았는데, 61선을 이제 깨고 이 자리에서 61선을 다시 돌파를 못하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들어가는데 조심해야죠. 이 구간에서는. 그다음 두산 퓨어셀, 단기 반등 정도만 오늘 좀 한 7% 구간 강하게 줬었는데요. 슈팅 나올 때 매수를 좀 하고 매도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일단은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야만 돌파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그리고 뭐 인선 ENT나 오늘 단기 슈팅이 한번 나왔네요. 이제 아래 하단에 오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옴니 시스템은 이제 이 구간에서 네, 바닥 잡고 올리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주 대장은 이 종목 하나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엔젤은 오늘 일단은 어제 그 금요일날 매매했던 잔여 물량들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 잔여 물량들을 잠시만요. 유엔젤만 하나 볼까요? 유엔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잔여 물량 남은 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고 원래는 추세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보려고 했는데, 오늘 매도세가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이런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지. 왜냐면 월봉상 기준에서 굉장히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뚫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뭐 이런 단봉의 흐름으로 끝났다가 팽수의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엔제를 빼고 포비스TNC는 좀 놓고 볼게요. 바닥권에서 다시 가고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포비스TNC는 신규로 좀 봐보고, 오늘 다른 카페 예스24도 팽수 관련 회사로 보시면 돼요. 예스24도. 근데 이제 이 팽수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얘네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이슈가 동반되면서 오늘 좀 크게 예스24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신고가 종목 SKC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줬네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는지만 체크를 해보시고, KM제약
그리고 KM제약은 개인적으로 괜찮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의미 있는 구간의 첫 자리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좀 힘들죠. 여기가 무너지면 좀 힘든 구간에서 내일 이슈가 동반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하단 구간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서 뭐 기본 뭐 3,100원이라든지 한 3,100원 정도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 5일선을 내일 장악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여기를 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주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완전히 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얘도. 그리고 호텔신라는 중기적 관점에서 공략을 좀 해봐도 될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야 뭐 코스피가 워낙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충분히 이 위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느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야죠.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시간 외에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약상승 주기였는데 상승이 무지 크게 나와버리네요. 거래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얘는 갭이 너무 많이 뜨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0일선 지지봉이 나와서 지금 정도 한번 봐보면 되겠다라고 종목을 넣었는데 시간 외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 다음 한솔 테크닉스. 오늘 시가 베팅을 하고 좀 빨리 대응을 했어요. 바로 매도를 해버렸는데, 왜냐면 흐름 자체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 근데 강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첫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죠. 8,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캠트로닉스와 서로 이슈가 생겨서, 캠트로닉스는 악재죠. 전일장 시간 외에 캠트로닉스가 4%가 빠졌던 이유는 캠트로닉스에서 삼성전기에 그 휴대폰 충전 모듈 사업을 가져왔는데 갤럭시 11 쪽으로 H사 물건이 납품된다, 공급이 확정됐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얘가 시간 외에 빠졌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했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기관의 수급 체크하면서 좀 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가 디알텍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을 했는데, 일단 오늘 거래대금 2위에 굉장히 큰 거래대금을 동반한 종목입니다. 지금 변동성을 다 키워놨고 일단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여요. 크게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쳤기 때문에 내일 내려오면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만 이 종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매수를 해서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요. 1910의 전량 매도를 쳤는데 아쉽죠. 이 한파동 분이 못 먹었네요. 이 한파동 1910.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 파동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10 몇 프로가 될 거예요. 15% 정도, 13%짜리 파동인데 요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12월 달은 네, 우리 청취자님 계좌에 빨간색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장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